주파리가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김서방을 보고 이 말 저 말 수어하다가 만일 우리 형님이 봉단이를 당신 친다면 당신 어찌할 터요? 물으니 김서방은 입을 벌리고서 한참 대답이 없더니 어찌하다니요? 뒤잡아 묻는데 그 묻는 것이 묻고 싶어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앉았기가 겸언쩍어 엄적 잘못된 형적을 가려 덮음으로 묻는 것 같았다. 주파리는 웃으면서 봉단이가 싫지 않지만 뒷생각 없이 선뜻 장가든다기가 어려울 것 아니오. 남의 속을 뚫고 들여다보듯이 말하니 김서방은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다시 치어들며 나로는 두말할 것이 없소. 나 같은 사람을 줄는지들 모르지 말하는데 얼굴에 무슨 결심하는 빛이 보였다. 주파리는 잘 알았소. 이따라도 또 오리다 하고 몸을 일어서 나갔다. 이교리인 김서방은 주파리의 말이 아니라도 뒷날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목전 안신 하는데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하여 두 말이 없다고까지 단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쉽사리 단언하도록 결심하게 된 건 봉단이에게 마음이 끌렸던 까닭이다. 주파리가 형을 보고 김서방은 두 말이 없답디다 하니 그 형수가 내달아 말하였다. 그렇지? 당초에 두 말이 있을게요. 이리하여 김서방과 봉단이 혼사가 결정되고 주파리가 날을 받아 7월 7석 날로 혼인 날짜까지 작정되었다. 주삼이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주파리와 도리도 혼인 준비하느라고 여러 날 동안 분주히 지내다가 혼인 전날 밤에 도리가 들마루에 앉았는 봉단이 옆에 와서 가까이 앉으며 봉단아, 너는 내일이면 어른이구나. 어른 되었다고 오래비 대접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하면 너 대신으로 김서방을 경쳐 놓을 테다. 너털 웃음을 웃고서 예, 그러나 저러나 김서방이 아내가 없다더니 그것이 멀쩡한 거짓말이래. 네가 첩노릇할 일이 딱하다. 봉단이는 김서방과 혼인을 정하게 된 것이 마음에 싫지는 아니하여도 김서방이 아내가 있지 아니한가 의심은 없지 아니하던 터라 지금 도리의 말이 자기를 조롱하는 실없는 소리인 줄은 알지만은 그 의심은 속으로 더하여졌다. 그날 밤에 봉단이가 자다 갑자기 병이 났다. 날은 거의 셀 때가 되었는데 봉단이는 머리를 동이고 누워서 앓는 소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주삼의 아내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법석을 버리고 주삼이는 공교한 일이지. 평일에 병이 없던 아이가 하필 혼인 전날 밤에 병이 나다니. 내일 대사 다 지냈다. 야, 할 수 없이 날짜를 물리는 수밖에 없다. 쓴 입맛을 다시고 또 주파리는 신혈이 좀 있어도 대단치 아니하고 맥은 아무렇지도 아니한데 괴상스럽다. 의심을 맞이 아니하였다. 부모와 삼촌이 모두 봉단의 좌우에 둘러앉아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체했느냐? 속이 아프냐? 감기가 들었느냐? 머리만 아프냐? 여러 가지로 물어보아도 봉단이는 대답이 없었다. 나중에 주삼의 아내가 뜬 것, 떠돌아다니는 못된 귀신. 뜬 것이 들린 것이오. 그러기에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나지. 말하자 봉단이가 벼랑간 정신기가 좀 나는 듯이 그 어머니를 치어다보며 꿈을 꾸고 병을 얻었으니 뜬 것이 분명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무슨 꿈이냐? 꿈 이야기 좀 해라. 다투어 말하는 그 아버지와 삼촌은 본체 만체하고 봉단이는 어머니 불러가지고 아까 꿈에요 하고 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늙은 할망구 하나가 날에 시퍼런 칼을 쥐고 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인연 너를 죽이려 천리길을 쫓아왔다. 대번에 호령합디다. 무서운 마음을 참고 무슨 죄인지 죄나 알고 죽어지이다 빌며 말하니까 내 딸이 있는데 내 사위 빼앗아가는 년은 죽어 마땅하다. 또 호령합디다. 부끄러운 마음을 참고 저희 부모가 아내 없단 말을 듣고 정한 일이랍니다. 발명하니까 거짓을 고지들어 이 죽일년 여전히 호령합디다. 그제는
마음에 존분한 생각이 나서 거짓말을 했든지 고지를 들었든지 간에 내게야 무슨 아랑곳이 있습니까? 말을 불쾌하였더니 유년이 무슨 앙탈이야 죽어봐라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달려듭디다. 잠이 깨며 곧 한전 오한이 심하여 몸이 떨림. 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머리가 정신없이 아파요. 병난 사연을 말하여 꿈 이야기를 마치었다. 가위가 눌렸던 것이구나. 의심을 하면 울타리에 널린 치마가 헛개비 옷자락으로 보이는 법이야. 네가 의심을 가졌던 것이지. 주삼이 형제가 봉단에게 말하고 있는 틈에 주삼의 아내는 몸을 잃어 방 밖으로 나갔다. 한참 동안이나 지나도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주파리는 그 형수가 김서방의 방에 가서 해거, 괴상하고 얄궂은 짓을 부리고 있지 아니한가 의심하여 아주머니가 어디를 갔을까? 나가보고 오리다 하고 방으로 나오다가 마침 그 형수가 무엇을 들고 삽작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부정풀러 가는 줄을 짐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주삼의 아내는 길가에 있는 어두컴컴한 풀밭머리에 가서 동향하고 서더니 무르에 김첨지 물아래 김낭청 동물들과 같이 가소 걸게 먹고 빨리 가소 가지 않고 지체하면 엄나무 말뚝 무새 두멍 물을 길어 담아두고서는 큰 감 하나 독 이 세상 구경 못하리니 여울령 어서 가서 쉬 하면서 바가지에 담은 묽은 조죽을 내끼얹고 또 왼발을 구르면서 식칼을 3번 내던지고 그리하고 돌아서 들어온다. 여보 아주머니 주파리가 부르니 아이고 깜짝 놀라겠구려 하고 으뜩 선다. 김낭청이고 김첨지고 그만두고 나를 따라 김서방한테나 가봅시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말을 듣기만 하시오. 그리하여 수수기 같이 아랫방으로 와서 자는 김서방을 깨워가지고 주파리가 봉단의 병난 이야기와 봉단의 꿈 이야기를 대강 말하고서 의심이 있었던 까닭에 꿈도 꾸고 병도 난 것이니 그 의심을 풀어주어야 할 터인데 하고 수단 없는 것을 걱정한즉 김서방은 자기 아내를 상전에게 빼앗긴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사실이라고 중언부언하고 만일 이것이 거짓말이면 발설 지옥에 떨어져도 한가 원통한 일에 대하여 하소연이나 한 거를 함을 아니한다고 맹세를 치며 말하였다. 주파리는 우리야 어디 의심하오마는 나이 어린 계집애라 그렇소 그려 하고 도로 나와 윗방으로 오는 길에 그 형수에게 말하였다. 지금 들은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봉단이에게 들려주시지요. 주파리가 형수와 같이 방으로 들어와서 봉단을 보고 아까와 좀 어떠냐 물으니 봉단이는 말이 없고 주삼이가 앓는 소리를 아니하니 그만한 것 같다 하고 대신 대답하였다. 주파리는 형수를 돌아보며 죽 쑤어버린 효염이 당장이 났습니다 그려. 그렇지만 김서방의 맹세만은 못하리다. 김서방의 말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지요. 봉단의 어머니가 김서방이 맹세치며 하던 말을 다소간 보태어 옮기었다. 봉단이는 스르르 눈을 감고 혼곤히 잠이 든 것 같이 누웠더니 혼인날인 칠성날 아침해가 높이 돋았을 때 씻은 듯 부신 듯 일어났다. 대사를 받는 날에 지내게 되니 불행 중 다행이다. 니년 덕에 잠도 못 자고 아이고 눈이 아파 죽겠다. 기뻐하는 부모를 대할 때는 봉단의 얼굴에 미안히 여기는 기색이 많았으나 김서방의 맹세가 당약이다 조롱하는 삼촌을 볼 때는 봉단이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얼굴을 붉혔다.